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N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이 모이는 제7회 세계 청소년 합창축제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모두 다른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선율 안에 하나가 돼서 노래했습니다. CCNN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각기 다른 피부색과 언어, 국적을 가진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화합의 선율이 울려 퍼진 제7회 세계 청소년 합창축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번 합창축제에는 다문화 합창단 아가페 유스콰이어가 일반 부문 은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합창축제는 매년 전 세계 청소년 합창단이 모여 경연을 벌이는 국제적 문화 행사입니다. 올해 축제에는 미국과 중국, 태국 등 국내외 16개 팀의 청소년들이 참가했고 일반과 민속, 종교 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합창단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 경연대회도 하고 또 우리 K-팝의 어떤 문화도 함께 알리면서 이 아가페 유스콰이어 합창단들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청소년들은 음악을 매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 청소년들은 전 세계에서 모인 합창단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앞팀이 댄스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궁금한 때는 한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아가페 유스콰이어 화이팅! 이 대회 몇 번 참여해봤고 저희 합창단이 그랑프리 상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대표로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잘했으니까 저희 내일에 있는 대회는 열심히 해서 꼭 그랑프리 또 타가야죠. 화이팅!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등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입증된 가운데 이번 축제에서는 K-팝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K-팝 춤 경연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준비한 춤 공연을 선보이고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K-팝의 위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슈퍼소닉과 하이보이 두 가지 댄스이고요. 오늘 무대 찢어놓겠습니다. 화이팅! 솔직히 아쉬운데 그냥 열심히 한 거에 의미를 두고 그냥 재밌게 즐겼어요. 아가페 유스콰이어 엄윤정 지휘자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축제는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모여 하나의 노래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합창단인 아가페 유스콰이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실현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아가페 유스콰이어가 담고 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실현된 곳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또 다른 배경 속에서 음악을 이제 접하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정말 국제에서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노래를 그 장소에서 했던 거거든요. 아이들과 앞으로 더 성장된 음악, 또 더 꿈꾸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각기 다른 아이들이 오직 선율과 목소리로 하나 된 축제의 자리. 아가페 유스콰이어는 이번 축제가 다문화 합창단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노래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CCNN 뉴스 문지원입니다. 예장통합 목사 부총회장 예비후보인 주한회교회 이정원 목사가 본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목사는 지난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혼란한 때 경쟁 선거 풍토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습교회 권희영 목사가 총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시 주한회교회 목회와 한국교회 기도가 답이다 운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73회기 3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는 총무 후보를 추천하는 인선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NCCK는 오는 30일까지 각 회원교단과 연합기관의 대표를 2명씩 추천받고 31일 회의를 통해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안건토의에서는 인선위원회 여성 청년들을 언권위원회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안됐지만 부결됐습니다. 한편 NCCK는 개편된 위원회 직무 내용을 변경하고 위원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법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외 제작자들이 한국과 연관된 여러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 특별히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든지 인기가 있고 주목을 받다 보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 역시도 그런가 봐요. 네,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이제 인기를 끌게 되자 K-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 의상이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판매가 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에 넷플릭스는 침해 업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경고를 보내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창작물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텐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디자인, 이미지, 의상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영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4조 1항 7호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품화하는 것, 또 예를 들어 뭐 의상이나 피규어나 굿즈 등을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상품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창작자로서는 본인의 저작권이 다른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되는지 여부를 계속 살펴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면 그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상당히 무거운 걸로 일단 듣긴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될 경우 먼저 권리자는 먼저 침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복제된 거를 폐기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침해자, 즉 위반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들은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아무래도 이제 K-팝 아이돌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풍경이 이곳저곳 나오던데 어느 특정 장소에 대한 저작권도 성립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가 남산타워나 서울시내 주요 장면들을 사용하면서 아주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의아했던 부분이 이 남산타워와 같은 항상 공공에 전시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뉴스에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남산타워가처럼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작품의 부수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나가다 나오는 그런 그렇죠. 정도의 수준이면 그러니까 작품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부수적인 배경 정도에 불과하다면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이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주요 소재로 사용된다거나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얻거나 아니면 원 저작자의 수익 기회를 침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저작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K-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에도 이 남산타워의 소유자인 YTN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피규어나 굿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가 쉽기 때문에 내가 구매를 하면서 이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저작권법에 저촉된 물건을 구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먼저 저작권 침해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지만 물론 그렇죠.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되는 게 사실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실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교무에 속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걸 구입하지 않는 이상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 물품, 예를 들어 뭐 불법 복제물 같은 것들을 소지하고 구입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그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연 또 배포 전송하려는 어떤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소지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네. 불법 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아하. 이걸 단순히 본인이 소지한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판매한다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면 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도 해요. 이 부분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음악이나 사진, 영상, 글 등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라이센스를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예. 만약에 부득이 사용한다면 가급적 출처를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저작권법에서는 사적 이용을 일정 부분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이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K-문화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부분과의 접점도 더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K-한류는 이 문화의 실크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K-한류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K-한류를 통해서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힐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넛지 정도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요 교단과 교회에서는 K-한류, 즉 복음의 실크로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선용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선교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회의 장이 열린 만큼 정말 선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해 현장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복구 작업에 한창인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면서 여러 미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움이 제일 필요할 때 그곳에 함께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의 전달 방법일 겁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